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생 절차 개시 전 발생한 공제 약정에 따라 채권이 이미 정산되었다면 이를 회생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정산의 효과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정리해 드립니다. 채권 간 결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특수한 정산 법리가 핵심입니다. 쟁점.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과 회생 절차 내에서의 유효성입니다. 양 채권 사이의 결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제약정에 따른 정산은 회생 채권자의 상계를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유효합니다. 이는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 절차 내에서도 당사자 간의 정당한 정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쉬운 예시입니다. 사업 파트너끼리 서로 줄 돈과 받을 돈이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 계산해서 치우자라고 미리 약속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한쪽 회사가 어려워져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더라도 그 약속이 원래부터 뗄 수 없는 관계의 채권들을 정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법은 그 약속의 효력을 계속 인정해줍니다. 즉, 남남인 채권자들끼리 새롭게 빚을 탕감받는 상계와는 달리 원래부터 하나로 묶여있던 관계를 정리하는 공제는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쟁점.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들 사이의 결연성과 자동 공제의 효과입니다. 위탁 판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탁 수수료 지급 채무와 수수료 반환 채무는 그 이행에 있어 고도의 결연성이 인정됩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면 별도의 추가 의사표시 없이도 두 채권은 대등에게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합니다. 즉, 공제 요건이 갖춰진 시점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채무는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쉬운 예시입니다.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 만약 그 물건 판 것이 나중에 취소되면 받았던 수수료를 다시 돌려주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때 줄 수수료와 돌려받을 환수금은 사실상 하나의 주머니에서 계산되는 세트 메뉴와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 의사표시 없이 약속한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끝나는 구조인 것입니다. 굳이 매번 이번 달은 뺄 거 빼고 이거만 줄게라고 말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되면 기계적으로 정산이 완료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쟁점. 회생 채권 미신고가 이미 발생한 공제의 소멸 효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전에 이미 공제 요건이 충족되어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회생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에 따른 채권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법률적으로 소멸한 채권은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시입니다. A회사가 회생 절차 개시 전 회사와 수수료, 정산을 마쳐 실제 줄 돈이 0원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회사가 너희가 그 환수금 채권을 법원에 신고 안 했으니까 예전 정산은 무효다. 그러니 예전에 깎았던 돈 다시 다 내놔라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이미 예전에 약속대로 계산이 끝난 것은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함으로를 회사가 돈을 더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즉, 이미 사라진 빚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채권 간 결연성이 인정되는 공제약정은 상대방의 회생 절차 개시와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하나의 위탁 판매 계약 내 수수료 지급과 환수는 고도의 결연성이 인정되어 자동 공제됩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 공제로 소멸한 채권은 회생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